Hellcat, relay your signal. I am out of fuel! Turn on the lights. Turn on the lights. 두 번째 강의로 지금 마지널을 골랐습니다. 저번 시간에 마지널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예열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더보기란을 보십시오. 이 더보기란을 보면 그 밑에 맛배기 PDF 링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 강의 그 책하고 강의가 지금 한 30분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일정 이상으로 여러분이 보시려면 유료로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만은 일단 한번 그 맛배기 파일을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교재 구매 링크가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또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몽하고 포스타입하고 두 가지로 올릴 거니까요. 거기 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따가 설명 나오겠지만 말이죠. 유튜브 강의 영상을 다시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왼쪽에 두시고 오른쪽에 PDF 교재를 펼치시고 그 다음에 화면 스플릿 기능을 특히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둘로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나누시고 그렇게 그 필기를 해가면서 모르는 부분은 적어가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또 이 강의를 내가 직접 구현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셔야 확신이 올 거기 때문에 맛배기 키노트 파일을 올렸는데 그 슬라이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교재는 금방 씁니다. 여기 원고 쓰는 건 1시간도 안 걸려요.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꺼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그 수업 시간에 구현하게 만드는 데는 굉장한 노동력이 들기 때문에 아이디어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좀 가격이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상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확대해 볼까요? 경제 지문에서는 또 특별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윤리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되게 복잡해요. 한 번만 들으면 돼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같은 경제 법칙 얘기해 드렸잖아요. 오늘도 좀 몇 가지가 이어질 거예요. 경제 쪽보다는 경영 쪽에 가깝겠어요. 경영 쪽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회계 쪽하고 좀 가깝겠어요. 여러분 장부를 좀 볼 줄 알아야 영어 단어가 팍팍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능 지문에 잘 나옵니다. 자, 이 마진이라는 단어는 어디까지 하니 하고 물어보는 게 신분 인식표라고 하는 거예요. 마진 이러면이잖아요. 마진이 안 남아 이 정도의 마진을 알고 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사회의 마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고 웃으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그냥 마진만 알고 있다 그러면은 좀 신분 등급이 낮다고 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어요. 신분이 낮으면 뭐 너 뭐 이렇게 제국주의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신분 높이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얘기만 하자고요. 여러분이 1등급이 될 겁니다. 자, 저는 항상 그냥 외워하고 딸랑 던져주는 건 아주 강사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무책임하고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외울 거면 뭐하러 수업을 듣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가르치는 사람은 최대한 끝까지는 가서 암기할 양을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언제나 기본적인 의미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한 등비급수의 초항을 알아야 그 다음에 공비를 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딱 맞춰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항을 놓치고 그 다음 거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자, 그래서 노마진 세일에서의 마진이 아니올시다. 요 얘기입니다. 그건 다 아는 거니까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는 말은 남들하고 차별화되지 않아서 등급을 올리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부르르 떨고 있어요 지금. 자, 애니메이션 번쩍하면서 가장 첫 번째 뜻은 뭐냐면 가장자리란 뜻이에요. 꽁다리, 끄트리, 가장자리.
요게 margin의 가장 첫 번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 단어가 기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수능 지문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르르 떨고 있는 이 가장자리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예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노안이 와서 제 글씨가 잘 안 보이네. The Pacific Plate Margins라고 나오죠. 이 plate라고 하는 단어도 나중에 그 단어로 엮어줄 때 해줄 말이에요. plate, plane 다 똑같아요. 평평하다는 뜻이에요. 판때기, platter 쟁반이죠. 다 한판한 이 평지란 뜻입니다. The Pacific이라는 말은 뭐냐면 태평양이고요. Plate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텍타닉 플레이트 알고 계시죠? 판 구조론. 이게 알고 계시잖아요. 판 구조론에서 태평양 판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태평양 판의 끝을이란 뜻인데 지금 그림을 보면요. 이거 좀 재미나이가 그려온 거예요. 태평양 판이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어때요? 변두리가 생기죠. 요거를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판의 끝트리.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자, 지금 가장 1차원적인 기본적인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채널 들어와 가지고서 단어 이렇게 보시면은 원숭이와 아인슈타인이 갈라지는 곳이라고 하는 그 책면에 나와요. 모든 인간의 언어는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추상적인 것으로 진화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추상적인 것을 추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margin for error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margin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진이 얼마 남았어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이 margin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허용오차라고 하는 겁니다. 맨 꼬다리 끝트리에 여유, 여지 이거를 얘기해 준다 이거죠. 여기서의 margin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의어가 무엇이냐면 room 정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이패드로 쓰세요. 펜으로. ROOM. 내가 모든 거를 다 미리 원고에 쓸 수는 없어요. 너무 양이 많고 애드립도 있고 말이죠. 생각이 안 났다가 나는 것도 있고 말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에 이 정도 오차는 허락해 준다는 것, 허용 오차. 이게 영어 단어로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 clearance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tolerance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marg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허용 오차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기본을 잡았잖아요. margin이란 단어가 변두리라고 하는 뜻을 나타낸다는 걸 알았는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허생 프루츠예요. 허생하면 과일이에요, 과일. 자, 그래서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 이제 추상화해 볼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는 건데 margin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야 그랬더니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윤, 이익 이런 뜻이 나왔어요. 그래서 변두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하고 이윤이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격차가 크게 보이잖아요. 별로 연결이 안 되어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말이죠. 그런데 내 눈에는 연결이 되게 잘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럼 여러분도 나와 같은 눈을 10분 후에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림만 몇 개 보면 돼요. 자, 허생이 장부를 써야 합니다. 내가 오늘 얼마를 팔고 얼마를 먹었는지 얼마를 손실봤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거를 회계학에서는 인컴 스테이트먼이라고 그래 가지고 손익계산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내가 이 단어를 부을 때는 안 되었어요. 하지만 장부 쓰는 방법은 알아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렸습니다. 자, 맨 처음에 허생이 기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장부에서 매출 수입이에요. 중요한 단어는 입이에요. 이 입이라는 말은 그냥 들어왔다는 거지 내 돈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익을 벌었다는 뜻이 아니라 돈이 들어왔어요 이 뜻이에요. 백냥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니다. 자, 그래서 매입 원가라고 여기에 써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과일, 허생이 사온 전국 팔도에서 모은 그 과일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죠. 어딘가에서 사왔죠.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매입 원가라고 부릅니다. 매입 원가요. 자, 왜 괄호로 써져 있느냐? 회계학에서 빼기를 보통 괄호로 표시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괄호는 빼기예요, 회계학에서. 자, 그랬더니 자, 뭐가 나와요? 이윤이라고 하는 돈이 남습니다. 40냥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100냥의 돈이 들어왔는데 원래 60냥 주고 사온 거니까 내가 이익을 본 거는 40냥이다 이 얘기예요. 됐죠?
자 여기에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알바생 월급 줘야죠. 월세 내야죠. 뭐 냉장고 전기세 내야지. 알바생이 전기세 내야지. 자 그래서 요 돈이 대략 한 15냥 정도 나갔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뺐더니 이번에는 다 빼고 남은 순이익이 25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위에서부터 쭉 내려서는 적어도 이 5단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 회계장부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대충 이 정도 얘기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매출 수입에서 매입 원가를 빼고 거기에서 이윤이 남으면 다시 여러 가지 비용들을 빼고 났더니 순이익이 얼마가 남았더라. 여기까지는 이해할 만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과생이나 문과생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이제 영어 쪽에 가깝게 다듬어 봅시다.